이진우는 잠든 딸 서연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7살 서연의 고운 머리카락 사이로 그의 손가락이 가늘고 검은 물체를 숨겼다. 아주 작은 녹음 장치였다. 작고 소중한 딸의 머리카락에 이런 것을 숨겨야 하는 현실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이진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대 IT 기업 글로벌 테크의 수석 네트워크 보안 엔지니어였다. 그의 손은 늘 자판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고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코드와 보안 알고리즘으로 가득했지만 지금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최근 몇 달간 진우는 회사 내부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시스템의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데이터 흐름이 감지되었고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킹 시도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회사 내부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박상철 이사가 있음을 확신했다. 박상철은 야심에 가득 찬 인물로 뛰어난 능력만큼이나 잔인하고 냉혈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진우의 직속 상사이자 회사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진우는 몰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새벽까지 남아 회사 서버를 뒤지고 수상한 통신 기록을 파헤쳤다. 그러나 그의 은밀한 움직임은 박상철의 감시망에 포착되고 말았다. 어느 날 밤, 박상철은 진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넓고 차가운 사무실에는 박상철의 싸늘한 시선만이 진우를 맞이했다. 이진우 씨,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군요. 불필요한 일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박상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진우가 몰래 수집했던 자료들이 들려 있었다. 진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이 굳었다. 이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맡은 업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진우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다. 박상철은 비웃듯이 웃었다. 충실 좋습니다. 당신이 충실했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충실함이 때로는 눈치 없이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특히 당신에게 사랑스러운 딸이 있다면 말이죠. 박상철의 눈빛은 서늘하게 서연을 언급했다.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서연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는 딸을 건드리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사님, 제 딸은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렇기를 바랍니다, 진우 씨. 하지만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법이죠. 당신이 회사에 대해 불필요한 관심을 끊고 입을 다문다면 당신과 당신의 딸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당신 딸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박상철은 빙긋 웃으며 진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지독히도 차가웠다. 진우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든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뇌했다. 그는 박상철의 협박이 단순한 위협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다. 그에게 서연은 세상의 전부였다. 그는 박상철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지만 동시에 서연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고민 끝에 진우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초소형 녹음 장치를 꺼냈다. 손가락 한마디보다도 작은 크기의 장치였다. 이 장치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었고 원격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처럼 서연의 머리를 따주었다.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핑크색 리본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어주며 진우는 몰래 녹음장치를 머리끈 안쪽에 교묘하게 숨겼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의 손길을 느끼며 해맑게 웃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그림 그릴 거야. 진우는 서연의 머리카락 속으로 녹음장치가 완벽하게 숨겨지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심장은 아픔으로 가득했다. 딸을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자신의 무능함이 한스러웠다. 그러나 이것이 서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래, 우리 서연이 예쁜 그림 많이 그려. 아빠가 퇴근하고 서연이 그림 보러 갈게. 진우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의 눈빛은 서연을 향한 미안함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딸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결의로 불타올랐다. 서연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하는 길. 진우는 내내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는 박상철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 노력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진우는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박상철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익명의 쪽지가 놓여 있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정리해라. 내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쪽지에는 서연의 사진이 함께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서연은 유치원 놀이터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박상철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경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우가 가진 모든 증거를 파괴하고 그의 입을 영원히 막으려 했다. 진우는 자신의 컴퓨터를 켰다. 그는 즉시 녹음 장치와 연결된 서버를 확인했다. 서연의 머리칼에 숨겨진 녹음 장치는 이미 작동을 시작했고 주변의 모든 소리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녹음된 파일들을 조용히 재생했다. 처음에는 유치원의 시끄러운 아이들 소리, 선생님의 목소리, 그리고 서연의 옹갈이 같은 웃음소리만이 들렸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녹음된 소리들은 점점 더 기이해졌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녹음 파일 속에서 알 수 없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우는 귀를 기울였다.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흔적을 남기면 안 돼. 내일 밤 그의 집에. 목소리는 단편적이었지만 진우는 그것이 자신을 겨냥한 대화임을 직감했다. 그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박상철은 오늘 밤이 아닌 내일 밤에 그를 해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언급했다. 진우는 녹음 장치에 담긴 소리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서연의 머리칼에 숨겨진 그 작은 장치가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진우는 박상철의 다음 수를 예측해야 했다. 그는 녹음된 파일들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파일 속에는 남자들의 목소리 외에도 알 수 없는 금속성 소음과 전파 방해음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그것이 특정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 소음의 주파수를 분석하여 그것이 박상철이 사용하는 도청장치의 주파수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진우는 밤새도록 녹음 파일들을 분석했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그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야 했다. 서연을 위해서라도. 그는 박상철의 음모를 세상에 폭로하고 자신의 딸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다. 이진우는 잠든 서연의 머리카락 속에 숨겨진 녹음 장치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녹음된 파일 속 남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들은 진우를 표적이라 부르며 내일 밤 그의 집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진우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박상철의 협박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 예고였다. 녹음 파일 속에는 남자들의 대화 외에도 알 수 없는 금속성 소음과 미세한 전파 방해음이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그 소음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자판 위를 오가며 소리 분석 프로그램을 돌렸다. 그는 마침내 그 소음이 특수 제작된 도청 장치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도청 장치의 주파수가 박상철이 과거에 사용했던 비인가 도청 장치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상철, 이 악마 같은 자식,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박상철은 진우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집에도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진우는 녹음 파일 속 남자들의 대화에서 코드명 오메가라는 단어를 들었다. 그들은 코드명 오메가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진우는 코드명 오메가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회사 내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글로벌 테크의 모든 프로젝트 파일을 검색하고 박상철의 비밀 문서들을 해킹했다. 밤새도록 이어진 검색 끝에 진우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코드명 오메가는 박상철이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던 최첨단 감시 시스템이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모든 통신망을 도청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심지어 특정 인물의 행동까지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박상철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이다. 진우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박상철은 단순히 회사의 비리를 감추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코드명 오메가를 이용하여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진우는 그 모든 음모를 폭로하려 했던 것이다.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오랜 친구이자 뛰어난 해커인 강민준이었다. 민준은 진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진우야, 요즘 회사에서 박상철 이사가 너를 감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일 있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진우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상철의 비리, 코드명 오메가, 그리고 서연의 머리카락에 숨겨진 녹음 장치까지. 민준은 진우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박상철, 그 자식이 그렇게까지 했을 줄이야. 걱정 마. 진우야, 내가 널 돕겠다. 네 딸 서연을 위해서라도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 민주는 진우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진우와 민주는 밤샘 회의를 통해 박상철의 음모에 맞설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먼저 녹음 장치에 담긴 모든 음성 파일들을 해독하고 분석하기로 했다. 민준의 해킹 능력과 진우의 보안 지식을 합치면 아무리 복잡한 암호라도 해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민준은 진우의 녹음 장치에서 전송된 파일들을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로드했다. 그는 파일들을 해독하기 위해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몇 시간의 노력 끝에 그들은 녹음된 대화 속에 숨겨진 암호화된 메시지를 찾아냈다. 메시지는 박상철과 그의 동료들이 코드명 오메가를 이용하여 특정 기업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고 그 기술을 해외로 밀반출하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이런 개자식들, 이들이 단순한 비리 집단이 아니었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거대 범죄 조직이었군. 민주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진우는 녹음 파일 속에서 박상철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잔인했다. 이진우 그 자식은 처리하고 코드명 오메가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진우는 박상철이 자신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민준과 함께 박상철의 모든 음모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의 죄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박상철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녹음 파일, 해킹을 통해 얻은 회사 내부 자료, 그리고 박상철의 비자금 흐름까지 모든 것이 박상철의 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다. 그는 복수심과 함께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로 가득했다. 그는 박상철의 사무실로 향했다. 박상철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진우 씨, 내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 같아서 기쁘군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박상철은 진우를 조롱하듯 말했다. 현명한 선택이요? 글쎄요. 이사님,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우는 박상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박상철은 진우의 당돌한 태도에 당황했다. 무슨 헛소리를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기 전에 이사님께 들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파일 속에서는 박상철과 그의 동료들이 코드명 오메가를 이용하여 범죄를 모의하는 대화가 흘러나왔다. 박상철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럴 수가, 네가 어떻게 이걸... 박상철은 경악했다. 이사님이 저와 제 딸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던 도청장치 덕분이죠. 이사님은 제 딸 서연의 머리카락 속에 숨겨진 녹음장치에 의해 모든 죄가 드러났습니다. 진우는 싸늘하게 말했다. 박상철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진우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재빨리 몸을 피했다. 동시에 민준이 박상철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박상철의 모든 범죄 행위를 담은 증거들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박상철 이사님,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겁니다. 민준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 순간 박상철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진우와 민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박상철의 공격을 손쉽게 제압했다. 박상철은 결국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으로 인해 파멸을 맞이했다. 경찰이 출동하고 박상철은 체포되었다. 글로벌 테크는 박상철의 비리가 폭로되면서 큰 혼란에 빠졌지만 진우와 민준의 활약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코드명 오메가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진우는 서연을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서연은 아빠 품에 안겨 해맑게 웃었다. 그녀의 머리카락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녹음 장치가 숨겨져 있지 않았다. 진우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연을 지켜냈고 진실을 밝혀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이진우의 눈빛은 복수심과 결의로 불타올랐다. 박상철이 체포된 후에도 진우는 자신이 겪었던 악몽 같은 시간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박상철의 추악한 범죄 네트워크가 단순히 박상철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글로벌 테크라는 거대 기업 뒤에 숨겨진 더 큰 그림자를 파헤쳐야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곁에는 강민준, 믿음직한 친구이자 천재적인 해커가 굳건히 서 있었다. 민준은 진우의 녹음 장치와 박상철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며 밤샘 작업을 이어갔다. 수많은 암호화된 파일과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민준은
박상철이 블랙 에코라는 비밀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블랙 에코는 정부 고위 관료, 재계 거물, 그리고 심지어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도 연결된 거대한 음모 집단이었다. 그들은 코드명 오메가를 이용하여 전 세계의 정보망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이다. 진우야, 이들은 단순한 기업 비리 수준이 아니었어. 이건 거대한 정보 전쟁이야. 그리고 박상철은 그들의 하수인에 불과했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함께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의 손에는 블랙 에코의 핵심 인물들의 명단과 그들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담긴 파일들이 들려 있었다. 진우는 민준의 보고를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림자와 맞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서연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준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다. 그들의 목표는 블랙 에코의 핵심 인물들을 밝혀내고 그들의 모든 음모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진우와 민준은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 그들은 먼저 블랙 에코의 주요 거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여 핵심 정보를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블랙 에코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들은 뛰어난 보안 시스템과 잔인한 행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진우와 민준은 여러 차례 위기에 직면했다. 그들의 은신처는 발각될 위기에 처했고 심지어 민준은 블랙 에코의 요원들에게 납치될 뻔하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진우는 서연을 재운 후 민준과 함께 블랙 에코의 주요 거점으로 예상되는 곳에 위성 지도를 보고 있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장이었다. 낡고 으스스한 외관과는 달리 그곳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곳에 그들의 핵심 서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코드명 오메가의 정보가 이곳에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민준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진우는 공장 내부 구조를 분석했다. 그는 과거 특수수사관 시절 갈고 닦았던 잠입 기술과 해킹 능력을 총동원하여 공장 내부로 침투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박상철과의 싸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블랙 에코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군사 훈련을 받은 전문 요원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진우는 서연의 안전을 위해 민준에게 부탁했다. 민준아, 내가 공장으로 잠입하는 동안 서연이를 잘 부탁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연이를 지켜줘. 진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걱정 마, 진우야. 서연이는 내 목숨처럼 지킬게. 너는 가서 진실을 밝히고 돌아와. 민준은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밤이 깊어지자 진우는 버려진 공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그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였다. 공장 외곽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허술하게 보였다. 그는 능숙하게 담장을 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에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침투했다. 공장 내부는 거대한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낡은 기계들과 철제 구조물들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진우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는 곳곳에 설치된 레이저 센서와 적외선 감지기를 피하며 공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는 마침내 블랙 에코의 핵심 서버실을 발견했다. 거대한 서버실에는 수많은 서버들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서버실 중앙에는 코드명 오메가의 핵심 제어 장치가 거대한 스크린과 함께 놓여 있었다. 진우는 그 장치에 접속하여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해야 했다. 진우는 서버실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자판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고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에 빠르게 지나갔다. 몇 분 후 보안 시스템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재빨리 USB를 서버에 꽂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서버실 내부 경보음이 울렸다. 블랙 에코의 요원들이 진우의 침투를 알아차린 것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서버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최첨단 소총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이진우, 내가 감히 이곳에 침투하다니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요원들의 리더가 총구를 겨누며 위협했다. 진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다운로드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며 요원들과 맞섰다. 그는 서버실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하여 요원들을 따돌리고 그들을 제압했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았던 격투 기술을 총동원하여 요원들을 무력화시켰다. 다운로드 속도는 느렸지만 진우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의 몸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연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서연을 지켜야 했다. 마침내 모든 데이터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 진우는 USB를 뽑고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서버실에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탈출했다. 그는 블랙 에코의 핵심 데이터를 파괴하여 그들의 음모를 영원히 저지하려 했다. 진우는 공장 밖으로 나오자마자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공장 건물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진우는 불타는 공장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는 블랙 에코의 모든 죄악이 이제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진우는 민준에게 연락하여 모든 증거를 넘겼다. 민준은 즉시 언론과 검찰에 제보하고 블랙 에코의 모든 범죄 행위를 폭로했다.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정부는 즉시 블랙 에코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고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체포되었다. 진우는 서연을 품에 안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 속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그는 모든 것을 해냈다. 박상철의 악행을 밝히고 블랙 에코의 음모를 저지했으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딸 서연을 지켜냈다. 서연의 머리카락 속에 숨겨진 녹음 장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했다. 그것은 서연을 지켜낸 상징이자 진실을 밝혀낸 증거였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었다. 이진우는 버려진 공장의 잔해를 뒤로하고 서연이 잠들어 있는 민준의 은신처로 향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뜨거웠다. 블랙 에코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밝혀내고 서연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박상철이라는 하수인을 넘어선 진정한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를 이끌었다. 민준은 진우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진우야,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민준은 진우의 상처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민준아. 서연이는? 진우는 서연의 안부부터 물었다. 서연이는 잘 자고 있어. 걱정 마. 어서 상처부터 치료하자. 민준은 진우를 부축하여 가니 침대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진우는 민준이 가져온 물 한 잔을 마시고 숨을 골랐다. 그의 눈은 민준의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블랙 에코의 핵심 인물들의 명단과 그들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담긴 파일들이 떠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대한민국 재계와 정치계를 뒤흔들 만한 거물들이었다. 이들이 블랙 에코의 진짜 얼굴이야. 박상철은 그들의 말단에 불과했어. 그들은 코드명 오메가를 이용하여
전 세계의 정보를 장악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 했어. 민주는 파일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명단을 훑어보았다. 그 중에는 대한민국의 굴지 기업인 선진그룹의 회장인 김영철의 이름도 있었다. 김영철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사업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는 블랙에코의 핵심 자금줄이자 코드명 오메가를 이용하여 경쟁사들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려 했다. 김영철, 이 자가 블랙에코의 진짜 보스였군.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김영철이 박상철을 조종하고 코드명 오메가를 개발하게 한 배후임을 직감했다. 진우와 민주는 김영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그들은 밤샘 작업을 통해 블랙에코의 모든 정보들을 분석하고 김영철의 숨겨진 재산과 비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들은 김영철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 그의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그가 코드명 오메가를 이용하여 저질렀던 모든 악행의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 과정에서 진우는 김영철이 코드명 오메가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쟁사를 파산시키고 심지어는 그들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여 자신의 회사에 편입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영철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던 것이다. 한편 김영철은 박상철이 체포되고 블랙에코의 정체가 드러나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진우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우를 제거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진우와 민준의 은신처를 찾아내려 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서연과 함께 놀아주고 있었다. 서연은 해맑게 웃으며 뛰어다녔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진우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그때 민준이 다급한 목소리로 진우를 불렀다. 진우야, 큰일 났어. 김영철의 부하들이 우리 은신처를 찾아내고 있어. 당장 도망쳐야 해. 민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진우는 서연을 품에 안고 민준과 함께 은신처를 빠져나왔다. 그들은 복잡한 도시의 뒷골목을 헤치며 도망쳤다. 김영철의 부하들은 그들의 뒤를 끈질기게 추격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진우는 서연을 품에 안은 채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을 지켜야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연의 안전만이 가득했다. 추격전은 도심의 복잡한 골목길을 지나 낡은 건물 옥상으로 이어졌다. 진우는 서연을 안고 옥상 난간 끝으로 몰렸다. 그의 뒤에는 김영철의 부하들이 총구를 겨누고 서 있었다. 이진우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순순히 모든 증거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네 딸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김영철의 부하들의 리더가 위협적으로 말했다. 진우는 서연을 품에 더욱 세게 안았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때 서연이 진우의 품에서 버둥거리며 옥상 바닥에 놓인 작은 인형을 가리켰다. 그것은 서연이 가장 아끼는 곰돌이 인형이었다. 아빠, 저기 곰돌이. 서연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서연이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다. 곰돌이 인형 옆에는 낡은 환풍기 덮개가 있었다. 진우는 순간적으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곰돌이 인형의 배를 갈랐다. 그 속에는 서연이 어릴 적부터 아끼던 작은 자물쇠가 들어있었다. 진우는 그 자물쇠가 김영철의 숨겨진 금고실 열쇠와 같은 모양임을 직감했다. 진우는 서연을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놓고
재빨리 곰돌이 인형 속에 자물쇠를 꺼냈다. 그는 자물쇠를 환풍기 덮개에 꽂았다. 자물쇠가 돌아가자 환풍기 덮개가 스르륵 열렸다. 그 속에는 낡은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진우는 그 전선들이 옥상 아래의 비밀 통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이진우, 대체 뭘 하는 거야? 김영철의 부하들이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진우는 재빨리 서연의 손을 잡고 환풍기 통로 안으로 몸을 던졌다. 민준 역시 진우의 뒤를 따라 통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김영철의 부하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진우와 민준이 사라진 통로를 향해 총을 난사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진우와 민준은 낡은 통로를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통로 끝에는 버려진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비밀 출구가 있었다. 그들은 지하철역으로 나와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김영철의 부하들은 뒤늦게 지하철역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지하철은 출발한 뒤였다. 진우는 서연을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김영철의 모든 죄악을 세상에 밝히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서연을 지켜냈고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진우는 민준과 함께 김영철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언론과 검찰에 제보했다. 김영철의 비리, 블랙에코와의 연관성, 그리고 코드명 오메가를 이용한 모든 악행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검찰은 즉시 김영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영철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으로 인해 파멸을 맞이했다. 진우는 서연을 품에 안고 해변을 걸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미연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다. 그는 모든 것을 해냈다. 박상철의 악행을 밝히고 블랙에코의 음모를 저지했으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딸 서연을 지켜냈다. 서연은 아빠 품에 안겨 해맑게 웃었다. 그녀의 머리카락 속에 숨겨진 녹음 장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했다. 그것은 서연을 지켜낸 상징이자 진실을 밝혀낸 증거였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었다. 이진우의 눈빛은 복수심과 결의로 불타올랐다. 김영철 회장과 블랙에코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지만 진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글로벌 테크 내부에는 김영철의 그림자 아래에서 이득을 취하며 살아남은 잔당들이 분명히 존재할 터였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걸으며 다가올 또 다른 싸움을 예감했다. 파도 소리는 그의 심장 소리처럼 불안하게 울렸다. 민주는 김영철과 블랙에코의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고 언론에 폭로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덕분에 김영철은 물론 그에게 협력했던 고위 관료들과 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대한민국의 재계와 정계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러나 진우와 민주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거대 조직의 뿌리는 깊고 살아남은 가지들은 다시 싹을 틔울 준비를 할 것이었다. 진우야, 김영철 회장의 구속으로 글로벌 테크노는 임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됐어. 하지만 내부에서는 아직 김영철 라인에 있던 인물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민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글로벌 테크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곳은 한때 자신의 꿈이 담겨 있던 곳이자 박상철과 김영철 같은 악인들이 권력을 휘두르던 곳이었다. 진우는 글로벌 테크를 정화하고
다시금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것이야말로 서연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길이자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글로벌 테크 내부의 잔당들을 척결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었다. 진우는 민중과 함께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 그들은 매우 먼저 잔당들의 핵심 인물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잔당들은 이전보다 훨씬 교활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김영철의 몰락을 보고 더욱 몸을 사렸고 자신들의 흔적을 철저히 지웠다. 진우와 민주는 몇 주 동안 밤샘 분석을 거듭했지만 좀처럼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진우는 잠든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다가 문득 영감이 스쳤다. 서연의 머리카락 속에 숨겨졌던 녹음 장치, 그것은 박상철의 음모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어쩌면 그 장치가 김영철의 잔당들에 대한 또 다른 단서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녹음 장치를 꺼내 다시 활성화시켰다. 지난번 박상철을 잡는 데 사용했던 그 장치였다. 그는 장치에 남아있는 모든 기록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파일들은 박상철이 체포되기 직전의 상황들로 가득했다. 격렬한 싸움 소리, 총성이 울리는 소리, 그리고 박상철의 절규. 그 모든 소리 속에서 진우는 미세하고 불규칙적인 노이즈를 발견했다. 민준아, 이거 좀 봐줘. 이 노이즈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진우는 민준에게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물었다. 민준은 파일을 확대하고 소리 파형을 분석했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진우야, 이거 주파수 변조가 심하게 돼 있어.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야. 이건 무선 통신 신호 같아. 두 사람은 밤새도록 노이즈의 정체를 파헤쳤다. 그들은 노이즈 속에서 희미한 음성 신호를 감지했다. 그것은 암호화된 통신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해킹 능력을 총동원하여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암호가 풀렸다. 암호화된 음성 파일 속에는 김영철의 잔당들이 서로 통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김영철의 몰락 이후에도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새로운 리더를 추대하여 글로벌 테크를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코드명 오메가의 백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글로벌 테크의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된 황상민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황상민은 겉으로는 김영철과 거리를 두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블랙 에코의 핵심 잔당이었다. 황상민, 이 자가 김영철의 뒤를 잇는 흑막이었군. 진우는 이를 갈았다. 진우와 민주는 황상민의 모든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그들은 녹음 장치에서 확보한 통신 기록을 바탕으로 황상민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황상민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했으며 심지어는 경쟁사를 음해하기 위해 글로벌 테크의 기술을 악용한 증거들을 찾아냈다. 황상민은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진우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대표이사 취임식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야심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어느 날 황상민의 대표이사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진우는 민중과 함께 취임식장에 잠입했다. 그들의 목표는 황상민의 모든 죄악을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취임식장은 수많은 언론인들과 재계 인사들로 북적였다.
황상민은 연단에 올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글로벌 테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글로벌 테크의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황상민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바로 그때 진우는 민준에게 신호를 보냈다. 민준은 취임식장 내부의 전광판을 해킹했다. 전광판에는 황상민이 블랙 에코 잔당들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영상과 그의 비리 증거들이 번개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취임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언론인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재계 인사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황상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악이 세상에 폭로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연설을 멈추고 전광판을 향해 소리쳤다. 이럴 수가, 이건 조작된 거야. 전부 거짓이라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언론인들은 황상민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검찰은 즉시 황상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황상민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으로 인해 파멸을 맞이했다. 진우는 민준과 함께 취임식장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해냈다. 박상철의 악행을 밝히고 김영철의 음모를 저지했으며 이제 황상민이라는 마지막 잔당까지 처리했다. 글로벌 테크 의원은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진우는 서연을 품에 안고 회사로 출근했다. 그의 자리에는 글로벌 테크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현우는 진우의 동료였으며 누구보다 진우의 정의로운 신념을 존경하는 인물이었다. 진우 씨, 당신 덕분에 글로벌 테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현우는 진우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이제 글로벌 테크가 진정으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우는 글로벌 테크들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보안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는 민준과 함께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그들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서연은 아빠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었다. 그녀의 머리카락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녹음 장치가 숨겨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진우는 그 장치를 소중하게 간직했다. 그것은 서연을 지켜낸 상징이자 진실을 밝혀낸 증거였다. 그들에게는 이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었다. 이진우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박상철, 김영철, 그리고 황상민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악의 사슬을 끊어냈지만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다. 글로벌 테크는 이현우와 한지혜라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재건되고 있었지만 진우는 자신의 역할이 거기서 끝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악을 처단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통해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서연과 같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준과의 새로운 보안 컨설팅 회사는 빠르게 자리 잡았다. 그들은 글로벌 테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진우는 코드명 오메가와 같은 감시 시스템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프라이버시 보호와 윤리적인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그의 회사는 진실의 방패라는 별명을 얻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진우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김영철 회장이 구속된 후 그의 그림자 아래 있던 또 다른 세력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골든크로스라는 이름의 국제적인 금융범죄 조직이었다. 골든크로스는 김영철의 비자금과 블랙에코의 자녀 정보망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범죄를 모의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교란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었다. 진우야, 골든크로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들은 이전의 어떤 조직보다도 은밀하고 강력해. 특히 그들의 리더는 유령이라고 불리는 자인데 그의 정체는 아무도 몰라. 그는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사라지는 자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골든크로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복잡한 그래프로 펼쳐져 있었다. 진우는 유령이라는 이름에 섬뜩함을 느꼈다. 그동안 상대했던 박상철이나 김영철과는 차원이 다른 적수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서연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는 골든크로스를 막아내야 했다. 진우와 민주는 골든크로스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블랙에코로부터 확보한 자녀 정보들을 역추적하고 전 세계의 보안망을 뚫고 골든크로스의 핵심 서버에 접근하려 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국경을 넘어섰다. 그 과정에서 진우는 골든크로스가 코드명 오메가의 핵심 기술을 변형하여 팬텀이라는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팬텀은 기존 오메가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시스템으로 특정 국가의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거나 개인의 금융 정보를 탈취하여 전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자식들, 결국 오메가를 악용하여 더 위험한 것을 만들었어. 팬텀이 완성되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거야. 진우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골든크로스는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들은 진우와 민준의 추적을 눈치채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무자비한 행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진우의 회사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민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했다. 심지어 그들은 진우의 집 주변을 감시하고 서연의 동선을 파악하려 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서연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서연은 회전목마를 타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진우는 서연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진우야, 큰일 났어. 골든크로스가 내 위치를 알아냈어. 당장 서연이를 데리고 그곳을 벗어나야 해. 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진우는 서연을 회전목매에서 내려 품에 안고 놀이공원 출구로 향했다. 그들의 뒤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골든크로스의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고 그들의 손에는 냉기가 감도는 무기가 들려 있었다. 진우는 서연을 품에 안은 채 필사적으로 달렸다. 놀이공원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고 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서연을 지켜야 했다. 추격전은 놀이공원의 복잡한 미로 같은 길을 지나 폐쇄된 창고 건물로 이어졌다. 진우는 창고 안으로 몸을 던졌다. 창고 내부는 어둡고 거대한 기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진우는 기계들 사이를 헤치며 도망쳤다. 이젠 후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순순히 투항하고 팬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네 딸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골든크로스의 요원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치며 위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창고 내부를 울렸다. 진우는 서연을 품에 안고 기계들 뒤에 몸을 숨겼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사방이 막힌 창고 안에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때 서연이 진우의 품에서 버둥거리며 작은 손가락으로 창고 천장에 매달린 낡은 톱니바퀴를 가리켰다. 아빠, 저기 톱니바퀴. 서연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서연이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다. 톱니바퀴는 녹슨 철골 구조물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진우는 순간적으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과거 서연의 머리칼에 숨겼던 녹음 장치를 꺼내 들었다. 장치 안에는 박상철과 블랙 에코의 잔당들이 나누었던 암호화된 통신 기록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통신 기록 속에는 코드명 오메가를 이용한 시스템 제어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서연을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놓고 재빨리 녹음 장치를 톱니바퀴에 연결된 전선에 꽂았다. 녹음 장치에서 강력한 전류가 흘러나왔고 톱니바퀴가 거대한 소리를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다. 톱니바퀴는 천장에 매달린 다른 기계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곧 창고 전체의 기계들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소음과 함께 창고 내부는 혼란에 빠졌다. 골든크로스의 요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다. 그들은 기계들 사이를 헤치며 진우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진우는 기계들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요원들을 따돌렸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기계들 사이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민첩하고 정확했다. 이진우 멈춰라. 네가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요원들의 리더가 소리쳤다. 진우는 요원들의 말을 무시하고 창고 내부의 비상구를 향해 달렸다. 그는 서연을 품에 안고 비상구를 통해 창고 밖으로 나섰다. 창고 밖은 놀이공원에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진우는 서연을 안고 빗속을 뚫고 달렸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진우는 골든크로스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증거를 폭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연락하여 모든 증거를 미리 전달하고 언론에 폭로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목표는 골든크로스의 모든 음모를 세상에 폭로하고 유령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었다. 진우는 골든크로스의 추격을 따돌리고 자신이 마련한 비밀 공간에 도착했다. 그곳은 과거 박상철을 잡을 때 사용했던 블랙 에코의 자녀 정보들을 분석하던 곳이었다. 그는 서연을 안전하게 눕히고 마지막으로 골든크로스의 핵심 서버에 접속하여 유령의 정체를 파헤치려 했다. 그의 손은 빠르게 자판 위를 움직였고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에 빠르게 지나갔다. 몇 분 후 유령의 정체가 밝혀졌다. 그는 놀랍게도 진우가 과거에 존경했던 스승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안 전문가인 닥터 K였다. 닥터 K는 자신의 뛰어난 지식을 이용하여 골든크로스를 이끌고 있었고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 했다. 그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했던 것이다. 닥터 K, 스승님, 왜 이런 일을? 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이 모든 악의 배후였다는 사실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 하지만 진우는 좌절할 시간이 없었다. 골든크로스의 요원들이 그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닥터 K의 모든 범죄 행위를 언론과 검찰에 폭로했다. 그는 닥터 K가
팬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했던 모든 계획을 폭로했다. 진우는 서연을 품에 안고 은신처를 빠져나왔다. 그의 뒤에는 골든 크로스의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빗속을 뚫고 달렸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을 지켜야 했다. 빗속을 뚫고 달리는 이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품에 안긴 서연의 작은 몸은 그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잊게 할 만큼 소중했다. 닥터 K.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스승이 골든 크로스의 유령이자 모든 악의 배후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진우의 정신을 뒤흔들었지만 그는 서연을 지키고 이 모든 악행을 끝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골든 크로스의 요원들이 끈질기게 추격해오고 있었다. 진우는 민준에게 모든 증거를 넘긴 후 서연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자주 찾았던 도시 외곽의 오래된 등대였다. 높은 절벽 위에 홀로 서 있는 등대는 마치 세상의 모든 폭풍을 막아주는 듯한 든든함을 주었다. 그에게 등대는 평화와 안식의 상징이었다. 등대에 도착하자 진우는 서연을 품에 안고 낡은 계단을 올랐다. 등대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밤바다는 거칠게 파도치고 있었지만 등대 불빛은 어둠을 가르며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진우는 서연의 작은 손을 잡고 등대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알 수 없는 평화가 스쳐 지나갔다. 아빠, 저기 불빛이 반짝반짝 예쁘다. 서연은 등대 불빛을 보며 해맑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진우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바로 그때 등대 아래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골든 크로스의 요원들이 등대 안으로 들이닥친 것이었다. 그들은 등대 계단을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진우는 서연을 품에 안고 등대 불빛을 향해 몸을 돌렸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진우,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순순히 투항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라. 요원들의 리더가 총구를 겨누며 위협했다. 그의 목소리는 등대 내부를 울렸다. 진우는 서연을 품에 더욱 세게 안았다. 그는 죽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서연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 순간 서연이 진우의 품에서 버둥거리며 등대 내부의 낡은 조명 장치를 가리켰다. 아빠, 저기 반짝이는 거. 서연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서연이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다. 조명장치 옆에는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이 있었다. 진우는 순간적으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서연의 머리칼에 숨겼던 녹음장치를 꺼내 들었다. 장치 안에는 닥터 K가 팬텀 시스템을 제어했던 암호화된 통신 기록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진우는 서연을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놓고 재빨리 녹음장치를 조명장치에 연결된 전선에 꽂았다. 녹음장치에서 강력한 전류가 흘러나왔고 등대 전체의 전력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마비되었다. 등대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다. 동시에 등대 내부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어둠이 순식간에 등대 내부를 집어삼켰다. 골든 크로스의 요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으며 혼란에 빠졌다. 진우는 어둠 속에서 서연의 손을 잡고 등대 아래로 향하는 비상구로 달렸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민첩했다. 그는 요원들의 혼란을 틈타 등대를 빠져나왔다. 등대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진우는 서연을 품에 안고 절벽 아래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 달렸다. 그의 뒤에서는
요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모든 증거를 언론과 검찰에 넘긴 후 경찰에 진우의 위치를 알린 것이었다. 골든 크로스의 요원들은 경찰의 등장에 당황하여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경찰이 등대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서연을 품에 안고 빗속에 서 있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해냈다. 박상철, 김영철, 황상민, 그리고 닥터 케이즈까지. 그는 모든 악의 배후를 밝혀내고 이 모든 음모를 세상에 폭로했다. 며칠 후 뉴스는 골든 크로스의 전멸과 닥터 K의 체포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닥터 K는 자신의 뛰어난 지식을 악용하여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던 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팬텀 시스템은 진우와 민준의 노력으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세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진우는 서연을 품에 안고 조용한 공원을 걸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서연은 아빠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었다. 그녀의 머리카락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녹음 장치가 숨겨져 있지 않았다. 진우는 그 장치를 소중하게 간직했다. 그것은 서연을 지켜낸 상징이자 진실을 밝혀낸 증거였다. 진우는 글로벌 테크를 떠나 민준과 함께 보안 컨설팅 회사를 계속 운영했다. 그들은 단순히 기업의 보안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기술이 인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진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고 책을 썼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서연은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때때로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였지만 진우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연과 아빠 사이의 특별한 연결고리이자 진우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서연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서연은 아빠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진우는 서연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모든 것을 해냈고 이제 서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아바, 사랑해. 서연은 잠결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우는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빠도 서연이 사랑해. 우리 서연이는 아빠의 빛이야. 그의 삶은 이제 완벽해졌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딸을 지켜낸 강인한 아버지였다.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